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빠르게 변하는 직업 시장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그동안 고민들 많으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 직업에 도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유레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 유망 직업들만을 골라서 취준생들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직무에 필요한 역량까지 소개하는 신직업 저장소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한 주 진행될수록 정말 신의 직장들이 소개되면서 화제를 끌고 있는 코너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자동문의 국가대표이자 직원들을 위한 따뜻한 복지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기업일지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의 공채 정보와 합격 전략의 모든 것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우리 취준생들의 하루는 너무나 바쁘게 흘러가는데 알아야 할 취업 소식은 방대하기 마련이죠. 그중에서도 베스트 5만 추려서 알려드리는 취업 랭킹쇼, 별별 랭킹쇼가 3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를 읽어야 일자리가 보인다. 빠르게 변하는 직업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내다보는 신직업 저장소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 발빠른 직업 세계 정보를 알아보는 4차 산업 시대의 인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리어 칼리지의 이철엄 컨설턴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철엄 컨설턴트님 일단 이름이 너무 아름다우신데 오늘 투데이 잡스에는 처음으로 좀 합류를 하게 되셨잖아요. 네네. 일단 소감 한마디 듣고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신직업들 많이 소개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또 좋네요. 알겠습니다. 이처럼 훈훈한 각오를 밝혀주신 이철엄 컨설턴트님과 네, 오늘 함께할 이처럼 마음이 예정이고요. 좋을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직업 멘토로서 취준생들이 주목해야 할 미래 유망 직업 소개를 해주실 텐데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건 언제쯤이 취업 한파가 풀릴까요? 취준생들 고민이 많죠? 그쵸. 이제 많은 친구들이 취업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특히나 취업이라는 게 되게 멘탈 싸움이거든요. 긴 네. 멘탈 싸움인데 많은 친구들이 언제 취업이 되지? 나는 왜 뭐가 부족할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누군가의 대시를 했을 때 그 사람 내가 정말 부족해서 그 사람이랑 못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둘이 안 맞는 거예요. 그 기업도 기업이 찾는 인재의 색깔과 내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대시해보시고 더 많이 도전해보셔야지 나랑 맞는 기업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나랑 맞는 기업을 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지원해보시면서 나를 또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니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그러니까요. 비유를 잘해주셔서 오늘 소개해 주실 직업 역시 얼마나 또 흥미롭게 그러니까요. 소개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직업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저 여기 세트장 그 스튜디오 네. 처음 왔는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너무 정리정돈도 잘 되고 너무 제가 좋은데. 정리를 좀 했습니다. 직접 하신 건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난생 처음 들었지만 그런 게 있었군요. 굉장히 네. 신뢰가 가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MC분들은 원래 정리정돈을 좀 잘하시는 편인가요? 어,
저는 네. 아, 두 분 너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빨리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에 네. 예,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를 잡아놓고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요? 오와열을 맞추시고. 예, 어머님께서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 정신이 없다고 정리 좀 하라고. 근데 전 나름대로 정리한 거거든요. 네, 저는 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 나만의 정신이 없는 가운데 나만의 그죠. 질서가 있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도 바로 우리 두 MC분께 꼭 필요한 그런가요? 꼭 필요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는 진짜 이 직업을 꼭 하고 싶다가 아니라 취업 준비하시는데도 조금 더 정성하기를 하실 수 있는 직업입니다. 네. 바로 뭔가요?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네.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에요, 사실. 좀 생소한 직업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딱 이렇게 들으면 좀 생소하실 거고요. 네. 뭐지? 청소하시는 건가?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네. 근데 물론 청소와 정리를 도와드리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뭐 정리만 하고 청소만 하고 그게 아니라 네네. 물건의 공간 동선이라든지 효율적인 배치, 가구 배치 그리고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삶의 질서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들 청소, 이게 집에 책상이나 방 한번 청소하면은 뭔가 네. 공부해보고 싶고 새로운 시작해보고 싶고 운동해보고 싶고 뭔가 의욕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예, 예. 분명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 단순히 청소나 정리가 아니라 진짜 삶의 질서, 원동력, 의욕을 좀 북돋워주는 전문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이 어느 정도 궁금증 해소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이 직업을 그렇죠.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직업 중에서도 오늘 이 직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 요즘 워낙 떠오르는 트렌드 좀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처음은 심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싹 치워놓고 나면 너무 깔끔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 복잡한 사회에서 주변만큼은 정리하자라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 세대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삶을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상 주변 환경, 인테리어가 관심이 되게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직업 자체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예. 네, 3번째는 효율적인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네. 미국인들은 하루에 55분 정도를 물건을 찾는 데 쓴다고 해요. 왜 여러분들도 저는 원래 사실 지금 렌즈 낀 건데 제 인생에서 안경 찾는 시간을 하면 한 달은 될 것 같아요. 차키 찾는 시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집키 찾는 시간 하면 또 한 일주일 보태고 그러다 보면 또 1년 날릴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나 여러분 삶이 효율적으로 바뀌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철험쌤이 굉장히 비유의 대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가.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에 대한 내용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고객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위해 물건과 공간 전체를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구 배치, 디자인 등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해 우리의 바쁜 일상을 점검하고 생활의 질서를 잡아주는 전문가,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입니다. 생활용품들이 어수선하게 놓여있는 한 가정집.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바로 정리가 되지 않은 집안 곳곳을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키는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쾌적하고 효율적인 생활과 사무 공간 구성을 위해 물건과 공간을 정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데요. 가정이나 기업 같은 특정 공간을 비롯해 디자인, 설치, 가구 배치 등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일이 주요 업무입니다. 대상은요, 지금 크게 저희가 가정과 기업을 나눌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그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 공간의 재배치, 책상 정리 등을 통해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크게 주방이나 옷장, 냉장고, 아니면 자녀방 등으로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사용자별 물건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업무의 시작은 고객의 집을 방문해 정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주방 쪽은 수납 공간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이렇게 수납을 고객과 함께 정리가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견적을 내고 비용을 산출한 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전 방문을 통해 작업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작업 계획서에는요, 일단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배치 계획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원과 일정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에 필요한 수납 용품을 선정해서 계획서에 같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보통 팀원들이 7, 8명 정도가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팀원들의 일정을 같이 조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에 종사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주부이고 결혼 후 육아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은 편입니다. 강미연 씨 역시 2아이의 엄마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에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우연찮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정리수납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거를 취미반으로 듣게 됐다가 이 일에 점점 매력을 느껴서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의 집에 도착한 팀원들과 강미연 씨. 강미연 씨는 팀의 리더로서 팀원들에게 작업 영역을 배치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버림, 채움, 나눔, 파이팅!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한 뒤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선 전문가들. 자녀들 방을 시작으로 주방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물건들이 전문가의 손에 의해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작업은 오전 9시에 시작해 7,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측면으로 놓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또 이게 문을 등지고 있는 것보다는 옆으로 둔 게 더 아이한테 나가지고 측면.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 고객과 상의해 정리에 유용한 수납 도구를 알려주거나 물건의 분류, 수납 위치 결정, 동선을 고려한 배치, 수납용품의 활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지금 고객님 댁에 모든 주방 용품들이 지금 싱크대 위쪽으로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싱크대 안쪽이 제대로 수납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셔서요. 일단은 저희가 종류별로 다 분류를 하고 사용 빈도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고객님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수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일사불란하게 작업을 한 결과 누구든 한눈에 물건을 찾을 수 있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되었는데요. 전에 주방 용품이랑 주방 싱크대가 제일 지저분하게 물건들도 많이 쌓여있고 이랬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나니까 너무 깔끔하고 새 집에 이사 온 것처럼 너무 기분 좋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 고객에게 앞으로 정리 수납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작업 평가서와 작업 완료 확인서를 작성해 고객의 최종 확인을 받게 됩니다. 정리 수납 시스템을 구축해 주거 환경은 넓게, 생활은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바로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의 일입니다. 이 일은 팀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났을 때 그 성취감이 배가 돼요. 한 가정의 그런 분위기까지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사가 된 기분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가정 주치의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정영숙 씨가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교육을 하는 곳. 정영숙 씨는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이자 교육 강사로서 다양한 곳에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강생은 정리에 관심이 많거나 결혼 또는 은퇴 후 경력이 단절되어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 특정한 학력이나 나이에 제한 없이 소정의 교육을 받는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정영숙 씨 역시 피아노 강사직을 그만두고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교육 강사로서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리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방, 옷장, 거실, 다용도실 등의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공간별, 각 영역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정리수납 기술법과 수납용품 활용법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리수납 컨설팅 서비스 방법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교육에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과 복지관, 주부, 학생, 자활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 있는데요.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지역별 관공서나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 문의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집이 너무 난잡하고 어지럽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 집은 완전히 아주 깨끗한 집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손님도 자주 부르게 될 것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수납과 정리에 흥미를 갖고 계셔야 하고요. 저희가 고객 요청에 따라서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와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현장에서 많은 물건들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책임감 그리고 끈기가 필요하고요. 팀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협동심도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 방송 매체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리의 달인, 살림의 고수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주방용품 정리, 수납공간 활용 등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직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영상을 한번 보고 왔는데요. 저는 영상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라는 게 청소 전문가하고 업무가 정확히 경계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구분되는 건요. 네. 청소 전문가는 그냥 깔끔하게 치우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본다면 치우거나 정리하거나 이 정도라면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요. 그 사람의 사용 빈도, 사용자라든지 동선, 그리고 분명히 내 주변에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은 저한테 분명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 책상에 물건을 놨을 때 여러분 앞에 책상에 할 일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럼 책상 보자마자 스트레스 쌓이시잖아요. 맞아요. 업무는 안 되고요. 예. 근데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 그 물건도 분명 저한테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놓아야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해서 삶의 질서를 바꾼다고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질문 있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 야식이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이제 라면 같은 것을 손이 닿지 않는 멀리 있는 곳에 둔다라든가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뭔가 나의 생각과 무의식을 염두에 둬서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물론 라면은 멀리 두더라도 어디 창고에 두더라도 땅굴에 두더라도 뜯어 먹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쵸. 어느 순간 마음은 다 이기거든요. 앞에 서고 말죠. 네. 간절함은 이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얼마나 두고 있느냐 그리고 그 물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분명 받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정리해 주는 게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라면은 그러면 일단 어디다가 좀 놔야 될까요? 라면은 뱃속에 넣어두시는 게 뱃속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 같은데요.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네. 처음에 대상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기업, 가정을 가장 많이 보실 텐데 요즘은 기업에서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를 많이 또 활용을 해요. 그리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창업을 하신 분들도 이제 가구 배치라든지 효율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류가 넘쳐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이지 않는 서류까지도 정리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의 경우도 본인의 이제 정리해야 되는 서류, 문서
그리고 파일 이런 것들도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하루를 보낸다라는 부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쵸.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 컨설팅 내용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아까 대상에 따라도 다르고요. 뭐 원하는 요청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분은 저희는 디자인이 문제예요라고 하고 디자인 공간에 직접 그 의뢰 공간에 가보면 디자인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뢰인이 의뢰한 의뢰의 목적과 그리고 갔을 때 환경을 보면 진단이 달라요,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직접 내방해서 그 현장을 내방해서 문제의 현장을 내방하고 검증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서 함께 세부 계획을 세우는데요.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 사실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너무 업무 효율성만 쌓아서 정리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담을 통해서 그럼 지금은 정리가 필요하니 주변에는 좀 심리적인 안정을 놓을 수 있는 것과 업무적인 걸 좀 멀리 두겠습니다라는 심리 상담까지 고려해서 자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좀 들어보면 뭐 동선도 고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해당 그 클라이언트의 뭔가 의식과 무의식도 좀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중요하게 좀 교육받아야 되는 이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자질은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교육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스킬. 이라든지 커리큘럼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뭐 어느 걸 이수해야 된다, 나이는 어떻게 되고 학력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 그런 게 없거든요. 나이나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요. 교육을 이수하시면 전문가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시간 교육인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 두 개 다 상관은 없으세요. 무관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실습이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은 대부분 20시간 전체가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프라인은 15시간은 이제 수업을 하고 5시간은 직접 실습을 나가는 게 많아서 오프라인 강의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과한 생각일진 모르겠습니다만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면서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저의 어떤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주부인 분들이 아무래도 기혼자 분들이 좀 더 정리에 능할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20대 취준생분들이 이거 생각보다 인생 컨설팅과 연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라고 해서 뛰어들었을 때 그 문은 좀 열려 있다고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확실히 들어오시는 진입 장벽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의 비율을 보면 8대2 혹은 9대1 정도로 여성, 특히나 가정주부를 하셨다 혹은 경력이 단절되셨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20대 청년분들에게 이 직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이 직업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가 되세요라는 직업만이 아니라 요즘은 아이템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요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신직업을 또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셔서 창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세상에 직업은 충분히 나와 있고 거기 종사자는 다 여러 명 있지만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시는 건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직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요즘 세태가 그리고 대세가 이 직업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분들이 조금만 주목해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신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활용도가 높다라는 말씀에 이제 또 많은 보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무의식 막 약간 종교 같긴 한데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그 사람의 의식이나 무의식 상담을 하면서 동선이라든지 심리적인 걸 고려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진짜 상담을 한다는 건 진짜 진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인생을 정말 내가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을 향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향한 애정. 정리를 잘하고 이런 건 두 번째고요. 진짜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진짜 좋은 삶으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리.
들어오죠. 사실 저는 정리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정리 힘들어하는데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네, 저도 이제 와서 고백을 하자면 저는 네.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전 이 전문가를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본인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면 내가 모든 일을 신경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외주화하는 것도 분명 지혜인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것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그 정리를 잘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체력. 마지막은 아닌데 사실 체력이 되게 중요해요. 아침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7, 8시간을 계속 정리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지치고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체력이 중요하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팀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도 이렇게 튀게 해도 뭐 여러분들이 잘 MC분들이 능숙하게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잘 덮어주셔서 포장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팀원끼리 일하다 보면 너무 튀게 되거나 아니면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그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팀원 관리가 필요하고요. 처음에는 팀장이 아니라 팀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 배우는 자세로 하셨다가 올라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리를 많이 잡았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딱 여러분들이 보면 생활의 달인, 살림의 고수 이런 걸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리 잡은 지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이미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좀 확실히 확장돼 전보다 시장이 넓어진 경우거든요. 이거 교육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이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도 취미반이랑 전문가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취미반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요. 다른 전문가 과정반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지금 정리수납협회가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 한 3개 정도 있는데 3개 이상이에요. 사실 대표적인 곳이 세 곳이고 나머지 곳도 되게 많고요. 특히나 지금 서울시에서도 7월에 엄청 크게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 5기에 사람들을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또 들으셔서 또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정부 지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취미반은 저도 좀 관심이 생기는데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현황은 알아봤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시작 단계다.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발전하려는 시작 단계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럴 때는 좀 저희보다 먼저 일찍 시작한 해외 현황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요 한 1985년 정도에 정리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20세기 말에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유럽 쪽이랑 미국 서구 쪽에서는 좀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협회에서는 4,000명의 프리랜서 및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사 기관이 잠시만요. 조사 기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아웃사이더처럼 너무 빨리 말을 해가지고 지금 머리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 순간 산소를 좀 제가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업되면 마취총 쏴달라고.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실제로 미국의 글로벌 리서치 회사 더 프리도니아 그룹에 따르면 연 매출이 10억 달러를 연간 10억 달러고요. 지금 정리 컨설팅만 해서 10억 달러고요. 수납 도구라든지 수납을 도와주는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76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꼭 우리가 서구화될 필요는 없지만 이 분야에 한해서는 그쪽 분야가 먼저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거를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행의 길을 먼저 걸었기 때문에 꼭 서구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선행했기 때문에 그 일을 보면 우리도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해외 현황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전망을 조금 알아봤는데 그래도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밝은 전망이 있는지. 실제로 2019년 매년 여러분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2020년 트렌드겠죠. 내년 트렌드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트렌드가 뭐 소확행 뭐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밀레니얼 가족이에요. 예전에는 뭐였냐면 엄마랑 아빠는 항상 희생하고 자식에게 뭔가를 봉사하고 이런 느낌. 나는 내가 밥 한 술 덜 먹더라도 내가 청소를 손이 부르트도록 하더라도 너는 책을 사준다 이런 마인드였다면 예. 요즘은 삼신 가전제품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삼신 뭐냐면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라는 마인드가 가정의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굳이 해야 되는 집안일이 아니라 돈 더 주고 내가 마음이 편해야 자식한테도 더 그래요. 예쁜 말이 네. 나가지라는 세대로 바뀌었어요. 이게 밀레니얼 가족인데 이 밀레니얼 가족에서 벌써 정리는 정리나 청소 외주화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도 분명히 전망이 밝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흐름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오늘 함께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확실한 건요. 단순히 이 직업 전문가가 된다 만다의 문제도 있지만 이 직업 전문가를 배워서 네.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시너지를 낼 수도 있어요. 뭐 요즘 빅데이터나 소셜이랑 묶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창업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의 토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꼭 전문가반이 아니더라도 지금 관공서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평생교육원이나 네.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취미반이라도 들어서 내 주변, 책상, 내 방 정도라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속 시끄러우니까 좀 네. 주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직업자 장소에서는 그 소감 그 전에 이철원 컨설턴트님의 오늘 참여 소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굉장히 막 우겨 넣어서 너무 많은 걸 준비하기도 했고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니까 지금 아웃사이더처럼 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니요. 컨설턴트가 아니라 지금 네. 쇼미더머니 나온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직접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분들한테 앞으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진짜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건요. 물론 진짜 신직업 우리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다라는 걸 보시며 하나 제일 알아야 될 건 내가 이 직업에 흥미를 갖고 있구나, 내가 선호를 갖고 있구나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이. 그래서 어떤 직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계속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취업은 한 게 아니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 많이 보시면서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직업자 장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이철원 컨설턴트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준비된 인재는 언제나 희망이 있죠. 빠르게 변하는 직업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내다보는 신직업 저장소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투데이 잡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막막한 취업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취준생의 희망 출구가 되어줄 시간. 취업 전쟁과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소개하는 여긴 몰랐지 신입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떡해. 확인제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1분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고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분야의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우량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긴 몰랐지 신의직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전쟁과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알짜 기업만을 소개해드리는 여긴 몰랐지 신의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고용의 안정성 갖추고 있고요. 높은 임금, 그리고 회사와 함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루 갖춘 기업을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희망 출구가 되어줄 취업 멘토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포털 커리어 이문수입니다. 네. 아니 요즘에 날씨가 뭐 비도 왔다가 해도 뜨겁고 너무 습하고 덥고 사실은 불쾌지수가 너무 올라가는 날씨인데 방송국까지 또 먼 길 오신 게 아닌가 싶어서 보통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네. 집이 인천 부평인데 네. 네, 오. 거의 회사보다는 한 20분 정도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올해 연합뉴스 이제 기사 보니까 그 직장인들 이제 수도권 직장인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이 2시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수도권 이제 직장인은 이제 59.9분이라고. 2배나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편도로 한 1시간씩은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 출퇴근이 더 힘들다 이런 말도 있던데 제일 고생인 건 또 취준생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일단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MC분들 이제
그 취준생 사랑이 너무 가득하신데요. 네. 아 그럼요. 그렇죠. 네. 항상 충만합니다. 네. 그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긴 거는 아무래도 거주지는 이제 수도권이고 이제 근무지는 서울권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시내 직장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설마 오늘 소개해 주시려는 곳은 지옥철을 겪게 되는 그런 곳은 아닌 거죠? 만약에 아니겠죠?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경기도 화성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규모는 좀 이렇게 여지껏 나왔던 것보다는 좀 작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1위인 기업입니다.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기업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기업은요, 이제 산업용 이제 자동문 시공 전문 기업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인 주식회사 코아드입니다. 코아드. 네, 이번 기업은 그 이슬기 컨설턴트 적극 추천에 의해 가지고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코아드가 정말 좋은 기업인데 본인은 이제 그 의료 분야 관련된 기업을 소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강추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여기 계시진 않지만 슬기쌤이 강추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산업용 자동문이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뭐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저쪽에 있는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지금 지수 씨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동문이 저희가 있거든요. 이제 들어오려면. 근데 저런 자동문은 산업용 자동문에 포함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런 자동문은 맞고요. 근데 이제 그래요? 산업용 같은 경우에 주로 좀 이제 창고에 달려 있는 그런 이제 자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요가 많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방금 예시를 이제 창고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던가 이제 식품 분야 같은 경우에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이제 클린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용 자동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 가신 분들 이제 자동 세차 하러 갈 때 이제 거기서 쓰는 것도 이제 산업용 자동문이고 숙박업소에서 차량 이제 주차할 때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뭐 냉동 창고, 식품 회사에서도 쓰이고 큰 공장에서도 이제 자동문은 쓰고 있고요. 조선소, 자동차 생산 라인 같은 곳에서도 쓰고 있고, 뭐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이제 현장에서도 쓰고 있고 정비소에서도 쓰고 있죠. 네, 아니 생각해보고 또 들어보니까 뭐 어떤 공장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저희가 종종 많이 봤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제 뭐 전원주택에서 차고 같은 것도 이제 그 자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종류가 좀 다양해요. 기본형, 슬림형, 복구형, 방폭형 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드 도어, 오버헤드 도어 그리고 스토킹 도어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 이제 들었던 예시는 스피드 도어 제품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제가 단순하게 창고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매출이 좀 적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 그러면 이게 좀 B2B 기업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B2C가 아니라? B2C라고도 할 수 있죠. 아까 이제 개인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쓰기니까 그 주요 거래처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대기업 이름은 다 제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삼성, LG, CJ, 두산, 농협, 현대, 기아, 포스코, GS, 하나, 벤츠, BMW, 코카콜라 등 있고 그 시공한 거 제가 사진을 좀 많이 봤었는데 검찰청, 정부 청사도 있고요. 웬만한 데는 수요가 다 있습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알만한 기업들은 다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제 뭐 정부 기관까지 포함이 되는 걸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매출이 굉장히 높겠다. 슬기쌤을 추천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코아드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직 이제 코스피라던가 이제 코스닥에 등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제가 찾아보는 게 좀 이제 힘들어가지고 공신력이 있는 워크넷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워크넷 정보를 확인을 해보니 2018년 매출액은 84억이고 당기순이익은 9억 7천만이고요. 2017년은 68억이었고요. 매출액이 그리고 근로자는 지금 이제 130명대입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저희가 여객몰라치 시내직장 시간에서 매출액이 상당한 기업 많이 만나봐서 그런지 이게 뭐 많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제가 너무 배가 불렀나요? 지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계속 그 매출액이 상당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연역이
일단은 10년이 아직 되지가 않았어요. 10년이 안 됐다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됐죠? 코아드는 2014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아니 이제 5년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 지금 5년 됐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예시를 들어주니까 확 와닿네요, 교씨. 그런가요? 5년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군대 갔다 온 지 5년 됐네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연역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굵직한 업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IT 기업에서 이제 일을 계속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이랑 이제 제품 컨트롤러 개발을 하셨던 분인데 네. 2007년쯤 이제 우연하게 이제 전시회에서 그 자동문 제품 부스를 보셨다고 해요. 그거 보시면서 이제 이 자동문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이제 체감을 하고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15년간 컨트롤러 개발자로 노하우를 쏟아가지고 성공적인 이제 시장 안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업을 보기 전에 그 대표님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은 이제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뭐 대표님에 대한 부분 짚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의 발자취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아드는 일단은 2014년 이제 9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10월에 광주, 부산, 그리고 11월에는 울산, 대구지사, 대전 지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업계 유일 가격 테이블에 의한 가격 정찰제를 이제 실시를 하였고 대량 생산 라인 자동화 라인을 이제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호치민의 이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8건 이제 출원 등록하였습니다. 멕시코 20만 불 첫 수출 계약하였고 한국 소비자 선호도 1위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 벤처 기업 인증했고요. 일본 13만 불, 대만 12만 불 첫 수출 계약,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해외 법인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출 유망 기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업계 최초 100만 불 수출 혜택을 수상을 했고 수출 프론티어 기업 인증 받았고요. 국내 수주 계약 1,600개 이제 기업 돌파, 해외 수주 계약 500개 기업 돌파했습니다. 2017년에는 말레이시아, 일본 해외 현지 법인 설립, 매출액 100억을 달성을 했고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유망 기업,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 선정,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경기도 일자리 우수 기업 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했고 경기도 스타기업, 포춘지 2018 혁신기업 CEO 선정, 중소기업 벤처기술 장관상 수상, 그리고 이제 인재육성 중소기업과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기업 인증, 중소기업 발전 부분, 수출기업 부분 도지사 이제 표창 받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를 4년 연속간 수상을 했고요. 청년 친화 강소기업 전체 1등 시상. 예, 글로벌 강소기업 이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용역인데 10년 소개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10년짜리 기업, 뭐 20년짜리 기업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사실 근데 저는 약간 자본주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봉이 좀 궁금한데 취준생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직무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아드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코아드는 연봉이 이제 신입 연봉은 4천 이제 4천이고요. 채용 공고 여러 개를 봤어요. 제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보니까는 이제 2018년도 4천인데 2017년은 이제 3천대더라고요. 확인을 더 해보니 2018년도 시무식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초임 이제 연봉을 4천으로 하시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당장 회사는 적자가 되겠지만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해 주실 거라고 이제 믿는다고 하셨고요. 처음에는 적자를 한 5개월 정도 있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흑자 전환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니 신입사원 연봉이 사실 초봉이 4천만 원이면 상당한 건데 뭐 연봉이 이 정도니까 복지도 당연히 좀 기대가 됩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복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슬기 컨설턴트가 코아드를 추천한 이유가 이 복지였습니다. 복지 때문이에요? 복지가 굉장히 좋은데 일단 가족을 이제 강조합니다. 만 37세 이상 임직원 부부 연 1회 부부 동반 건강 검진이 있고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휴가 시행으로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평일 데이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뭐 솔로들은 그날 나와가지고 외롭게 쓸쓸하게 일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부부가 아닌 분들은 부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계속 하겠습니다. 실비 보장보험 가입을 이제 전 임직원, 직계가족 포함해가지고 회사에서 납부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와 이제 퇴직연금.
노후보장으로 퇴직연금 그리고 노연금을 받을 수 있게 이제 별도 가입을 회사에서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뭐 4대 보험, 식대 지원, 정기휴가, 연차휴가 뭐 다 지원이 되는데 네. 사계휴가는 9일이 지원이 됩니다. 9일이요? 네, 와, 출산 시 좋은데요? 이제 출산 시 이제 축하금, 이제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남녀 평등하게 적용이 되고요. 네. 경조사 지원하고 명절 선물 지급, 팀장급 이상은 통신비 지원. 그리고 신입사원은 청년 내일 채용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기부여 및 이제 여가 활동을 위해서 해외 연수기에 그리고 자기개발 지원, 정기 워크숍, 장기 근속자 포상 있고 직무 능력 향상 교육과 멘토링 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수사원 포상제도 있고 카페테리아, 기숙사, 휴게실, 주차장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가족 친화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더 있습니까? 네, 더 있죠. 아유. 네, 여기가 이제 진짜입니다. 여기가 아, 진짜. 정말요? 네, 진짜 이슬기 나타났다. 컨설턴트가 예. 코아드를 추천한 결정적인 이유. 어. 네, 이제 가족에 대한 지원 네. 그리고 이제 네. 평생 직장 네. 개념인데 이제 만약에 직원이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네, 네, 네. 직원이 이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망 위로금이 지급이 되는데 본인 사망 시는 마지막 자녀의 대학 졸업 때까지 배우자 명의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어허. 자녀 없는 경우는 이제 사망자 본인의 나이가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 배우자 명의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노후 보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 싶은데 네네. 정년 규정이 폐지되어 있고 그리고 평생 직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퇴 후 적성에 따라서 회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은퇴지 또 진정한 은퇴가 아니네요. 그러면 내가 했었던 직무에서는 정년까지 일을 하는데 그 뒤에 일을 하고 싶으면 다른 직무나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발을 펼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은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안 좋게 말할 수도 있나요? 안 좋게 말하면은 끝까지 널 쓰겠다. 그래도 그런 좋게 거죠. 우리 해석을 해봅시다. 네. 좋게 네, 해석을 네, 해봅시다. 그렇죠. 네. 저는 참 좋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제 정년도 폐지가 돼가고 있고 점점 더 이제 우리 중장년층들 어떻게 일을 하고 그 지혜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 코아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코아드는 현재 지금 하반기 인재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이제 기술센터 엔지니어, 디자인 홍보 마케팅 채용이 있고요. 채용 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네. 공채뿐만이 아니라 기술센터 채용, 재무팀 채용, 중간에도 이제 계속 공고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코아드 입사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네네. 꼭 즐겨찾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용의 전형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서류 전형, 그리고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채용 검진 후 이제 입사로 이루어집니다. 네. 각 전형에 맞게 날짜도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이번 하반기 채용은 8월 4일까지 이제 접수, 8월 8일 1차 면접, 8월 9일 2차 면접 후 최종 선발 공지가 이루어집니다. 입사는 8월 12일에 하게 됩니다. 전형 절차를 보면 면접 팁으로 자기소개 30초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으니 꼭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하셔야겠는데 그렇다면 지원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코아드 이제 블로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나이나 이제 학력 제한이 있는지 많이들 물어본다라고 하는데 2017년에는 30대 중반의 이제 신입사원 그리고 고졸 신입사원 채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코아드는 기술자 이제 채용 목적보다 전문가 양성이 목적으로 네. 입사 후 1에서 2년간 이제 기술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지원 동기, 주요 경력사항, 성장 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하게 그 면접 사전 질문표가 있습니다. 사전 질문표요? 네. 사전에 뭘 물어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총 8가지에 대해서 이제 네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당사 홈페이지 방문 후 이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배치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는 존경하는 인물이 있나요? 네 번째는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다섯 번째는 가장 힘들었던 일과 해결 방법에 대해 간단히 기재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귀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일곱 번째는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여덟 번째는 귀하가 생각하는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는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코아드가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라면은 그 기간은 얼마만큼인가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자소서의 항목은 따로 있는데 사전 질문표라는 게 따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
그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제 뭐 면접 이제 사전표를 쓰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좀 다양한 질문을 해가지고 좀 알아본다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접자가 많으면은 면접에 이제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줄여가지고 이제 사전 파악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 사전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칸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300자 정도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면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제 핵심 그렇죠. 내용을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나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넣고 또 면접장에서 혹시 이야기가 나오면 좀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이 경력상 적는 란이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신입사원들은 경력이 없는 경우가 또 많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좀 이제 회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직업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게 쓸 말이 없어요라는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이제 유사 경력을 적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코아드 이제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는 인사들한테 한마디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작성할 내용이 없는 부분을 임의로 작성하지 마시고 공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공을 많이 들이라고 이제 또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의 특색과 이제 강한 의지를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확실히 공신력이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자기소개서에 좀 공을 들이라는 말씀이 함의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블로그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이 코아드의 채용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기업 복지 이제 트리플 이제 달성한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일하기 좋은 기업, 그리고 일자리 이제 우수 기업, 그리고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 다각화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업계가 이제 판매처가 따로 있고 시공처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합쳐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원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직원들 애사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지금 고용 불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고용 불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사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입사원 인터뷰 중에서는 회사에서도 재무 상담을 해주더라. 재무 상담이요? 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이제 직원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이제 우리 깐깐한 이세기 컨설턴트의 추천. 아유, 참.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함께 싶습니다. 하신 느낌이네요. 우리 슬기쌤이 여기 안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앞서서 말씀하신 재무상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삶에 대한 라이프 컨설팅도 해주고 관심을 가진다라는 개념인가요? 코아드 그렇죠. 자체가? 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그 HRM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좀 대기업의 인재개발원 이제 원장님이세요. 이제 그분께서 이제 저희 이제 강의 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해외 다른 기업들은 이제 대학 학자금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기업에서. 왜? 이거는 국가가 원래 해줘야 되는 건데 저희는 우리나라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고 기업에서 해주는 형태로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회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도 같이 성장하고 직원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된다. 이 대표님 마인드가 그 마인드가 크세요.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이제 2018년도 시무식 그 내용을 저도 보면서 아 이거 결정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왜냐면 회사에서 인건비가 이게 신입사원만 올린 게 아니라 신입사원 올린 거 맞게끔 경력사원들도 다 올려줬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코아드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직원들이 정말 이제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입사하고 싶다. 면접 결과 나왔나요? 어떠나요? 그 진심을 느끼셨나 봐요. 아 진짜 다 너무 간절하다라는 그런 게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출액이 약간 좀 작다라고는 했지만 매출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직원이 정말 일하기 좋은 그리고 회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맨 처음에 이제 또 소개를 해주셨던 아까 이제 소개 때 이규관 아나운서가 고용 안정성, 높은 임금, 그리고 회사와 함께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 3박자를 고루 갖춘 기업. 코아드 아닙니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기업이
비상장이잖아요. 네. 앞으로 또 상장을 하게 될 테고 그럼 또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 같은 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대표님께서 결정을 네, 하시겠죠. 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네. 결정을 보면 좀 그럴 것 같고 네. 회사와 본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의 주가가 높아지면 그렇죠. 나의 주머니도 조금 그렇죠.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맞아요. 고려를 같이 하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평생 직장이란 이야기가 예전처럼 평생 직장이란 게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 코아드 같은 경우라면 평생을 함께 가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코아드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요. 슬기쌤이 추천하고 또 문수쌤이 소개해 주시고 보장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관심이 생기셨다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 잘 숙지를 하셔서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5가지 취업 이야기를 만나보는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어머 대박. 채용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용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용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아귀도 처리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게 손봐주겠어. 생선은 반드시 씻고 익혀 먹어야 식중독에 안 걸리니까. 여름철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반드시 익혀 먹는다. 지키자 조리 원칙. 지키자 건강 습관.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5가지 취업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동부 그린 환경에서 대기 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을 모집하는데요. 경력은 무관하지만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3,100만 원 이상, 채용 시 마감됩니다. 다음은 대형 초음파에서 자재 구매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600만 원 이상입니다. 모집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 LT 주식회사에서 레이저 절단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요구되고요. 급여는 연 2,73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초음파에서 전기, 전자, 제어장치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37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생각만 해도 시원한 바다가 그려지는 지역이죠. 부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7월 장마도 있었고 더 덥기도 했었고 다사다난했는데 어떻게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장마철에 계속 습한 날씨로 몸도 마음도 조금 다운되었던 7월이었는데요. 네. 이제 장마도 끝났다고 하니 기분 충전해서 8월을 이제 맞이해 보려고 합니다. 네, 따사로운 햇빛을 좀 즐기면서 에너지 있게 보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소식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남구 문현동 소재의 주식회사 기보메이트입니다. 기술보증기금 100% 출자로 설립된 사업시설 유지관리 자회사로 채용 분야는 고객센터 상담원 2명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업무 관련 고객센터,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CS 리더스 자격증 소지자, 콜센터 상담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보훈 취업 대상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3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고 건강지원관리, 우수직원 보상, 경조사 지원, 특별휴가, 복지 포인트 등의 복리후생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6일까지이고 현재 부산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자사 이력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의 첫 번째 소식 만나봤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사하구 신평동 소재의 한국선제 주식회사입니다. 철강선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제품 출고 및 창고 적재, 원자재 이동 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은 3년 이상 다 지원 가능하고 4.5톤에서 7톤 지게차 운전으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수로 소지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청년층 또는 청년내일 채용공제 대상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3조 2교대 근무로 급여는 월 29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며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복리후생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현재 사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지게차 운전원 한 분을 채용하는 건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김해시 안동 소재의 주식회사 극동입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사출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전자부품 개발 기술자 경력직 1명입니다. 금형 및 사출 부품 개발, 부품 육성, 고객 대응 업무, 전반적인 신규 개발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재졸 이상, 경력은 3년 이상으로 자동차 운전, 일종 보통, 전자캐드 기능사 자격 이상 소지자 지원 가능하고 영어 1어 능력 우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8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8월 9일까지이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알차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지원 바라겠고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부산을 다녀와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 쌀과 도자기의 고장입니다. 이천으로 가볼 텐데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정말 8월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도 바삐 7월을 좀 마무리하고 되돌아보고 있는데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저희 금년도 절반이 지나갔구나 하고 6월을 보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너무 맞아요. 바삐 지내다 보니 어느덧 벌써 7월이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계획 점검하고
올 한 해 월 1회 꼭 책 읽어야 돼 했던 걸 못하고 있었던 게 네. 보여서 8월부터는 좀 다시 해보려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월은 독서의 계절, 9월도 독서의 계절, 10월도 독서의 계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소식은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에 위치한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의 채용 소식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신건강 전문요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합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나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인근 거주자나 지방 근무 가능자, 기숙사 생활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면접 후 결정합니다. 접수 마감은 8월 11일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방문, 워크넷 온라인 지원,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중입니다. 그 외에도 3교대 병동근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채용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채용권은 지원 조건과 그리고 우대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챙기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주식회사 영진 I&D입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 등 고객사 관리, 파트 납품, 해외 영업 등을 담당할 기계장비 기술 영업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대졸 이하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지원 자격으로 영어와 일본어 활용이 능숙한 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월급 189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로 기본급 기준 별도 상여금 2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졸업증명서를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계장비 기술 영업원 1분을 모시는 채용 공고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예, 마지막은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이스로지스의 채용 소식입니다. 운영 중인 각 물류센터 인사관리 및 사무 업무를 담당할 총무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대졸 이하의 신입으로 엑셀 사용이 능숙한 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 230만 원 이하입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를 방문, 우편, 텍스트,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경남과 경기로 떠나봤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취업시장 속에서 방대한 취업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우리 취준생들 시간은 너무 촉박하기만 한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딱 5가지 알짜배기 베스트 5만 추려서 전해드리는 별별 랭킹쇼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취준생들이 별별 랭킹쇼를 통해서요. 소소한 정보도 얻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어제 하루 못 봤더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하느라 그렇게 잠깐 네. 집에 다녀오라고 집에 자리를 비웠는데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나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느껴졌죠. 정말요? 너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별별 랭킹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오늘은 랭킹 주제로 어떤 내용들을 가져오셨어요? 우선 주제를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두 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으신데요. 혹시 게임을 즐겨 하시는지 또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와, 이 시간에 받을 질문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게임이요? 게임을 뭐 많이 할 때도 있었는데 네, 저 중학교 때는 거의 게임 중독이었어요. 정말요?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그 롤플레잉 게임 중에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졌는데 네네. 그 게임 아직도 있나요?
이 와중에 지금 PD님께서 PD콜로 아직도 있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막 미쳐가지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요? 그러니까요. 저도 게임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왕년에는 좀 해서 바람의 나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틈틈이 하고 그런데 이제 대학교 때까지 카트라이더를 재밌게 즐기긴 했는데 그 뒤로는 제가 게임에 대한 기억이 없네요. 아쉽게도.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네, 두 분께서 굉장히 게임을 평소에 많이 즐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혹시 이 게임들이 어떤 회사에서 나온 게임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야기한 게임이요? 그러니까 게임 전문가일 때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이 나지 않네요. 어디 뭐 게임 회사가 많긴 한데 왜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즐겨하는 게임과 그 기업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e스포츠의 강국인 한국이기에 국내 게임 회사에 대한 구직자들 관심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와 게임잡이 올해 게임 회사 구직자 1,309명을 대상으로 게임 회사 취업 선호도를 조사해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별별 랭킹쇼 게임 회사 취업 선호도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일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벌써 5위는요, 바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1998년에 설립돼서 1999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을 대표하는 모바일 게임 기업입니다. 사실 모바일 게임으로 컴투스를 접하지 않은 분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조차 생소했던 1999년 국내 최초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00년 세계 최초 휴대폰용 자바 게임을 개발하는 등 모바일 게임 산업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 이미 홈런 배틀 3D, 슬라이스 2 등이 세계적인 흥행 실적을 거두기도 했고요. 이후 5천만 글로벌 다운로드 기록의 낚시의 신, 그리고 글로벌 최고의 골프 게임 골프스타, 누적 다운로드 8천만,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글로벌 모바일 RPG 대작 서머너즈 워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흥행 브랜드를 통해서 글로벌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작 서머너즈 워는 지난 2014년 출시 이후에 3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국내 모바일 게임 최초로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당당히 1등 RPG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글로벌 대표 RPG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2018년 이후 다양한 장르의 신작 게임을 통해서 더욱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시간 턴제 RPG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서머너즈 워 MMORPG를 비롯해서 체스의 이동과 공격을 모티브로 제작되고 있는 체인 스트라이크, 히어로즈 워 2, 그리고 음악과 춤을 주제로 한 높은 자유도의 샌드박스 게임 댄스빌, 그리고 캐주얼 골프 게임 버디 크러쉬 등 다채로운 신작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컴투스는 참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미니게임 천국이라고 게임 다 기억나시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대 차이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제가 지금. 그 특정 버튼을 많이 눌러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래갖고 버튼이 막 다 지워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정말요? 이랬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걸 만들었던 컴투스가 5위라니까 맞습니다. 4위 뭐 어딘지 너무 궁금한데 바로 좀 공개해 주실까요? 네, 계속해서 4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4위는요, 바로 NC소프트입니다. 1997년 3월에 창립된 NC소프트는 1998년 11월 대표 상품인 리니지를 개발해 선보였는데요. 리니지는 출시되자마자 MMORPG 시장을 이끌었고요. 이는 전국적인 인터넷 인프라 구축, PC방의 보급 확대, 정부의 IT 육성 정책 등을 낳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파급력을 이끈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이 게임의 성공으로 인해서 NC소프트는 대만, 중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으로 진출해서 성장의 기틀을
IP를 마련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2009년 아이온과 같은 대작 MMORPG 게임으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매해 2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등 고속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NC소프트의 주력 산업으로는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관련 인터넷 사업인데요. 13개 자회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뿐만 아니라 프로 야구 서비스업,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PC 온라인 게임에는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과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2 등이 있다고 하고요. 모바일 게임으로는 리니지 레드 나이츠, 파이널 블레이드, 프로야구 H2, 리니지 M 등이 있다고 합니다. NC소프트의 주요 매출은 리니지와 리니지2, 아이온과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2와 와일드스타 등의 온라인 게임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리니지를 모르는 분들은 게임을 안 하는 분들도 이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두 분 혹시 해보셨어요? 전 해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빠져서 하진 않았었는데 네. 워낙 다들 많이 하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궁금해하고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요. PC방 가면 막 정말요?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저는 아니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네. 특히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남자 학생들이 그렇죠. 네, 아, 정말요? 리니지 이야기를 네. 항상 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유명한 게임인데 NC소프트가 그것을 만든 회사라는 네, 부분 맞습니다. 굉장히 새로웠고 이렇게 4위 만나봤으니까 이어서 3위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계속해서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게임 회사 취업 선호도편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이 기업의 모태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게임 포털 주 넷마블이기도 한데요. 국내 게임 자회사로는 넷마블 N2, 넷마블 넥서스, 넷마블 몬스터, 넷마블 엠파크, 넷마블 네오, 이츠 게임즈를 포함해서 13개사로서 이루어져 있고요. 해외 모바일 게임 개발 자회사는 미국의 잼시티와 타이니코, 카밤 등 3개사가 있습니다. 해외 개발사의 타깃 시장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 지역인데요. 이들 게임 개발 자회사를 통해서 넷마블 게임즈는 매출 2조 클럽에 입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국내외 게임 개발 자회사, 게임 퍼블리싱,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총괄 지주회사 및 게임 퍼블리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력 사업은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사업으로서 개발 자회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또 공급하면 넷마블 게임즈는 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요. 서비스 전략을 집행하는 사업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리니지2 등 기존의 온라인 PC 게임에서 흥행한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도입해서 게임을 제작하거나 지역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서 다시 제작해 출시하는 사업 방식으로서 텐센트 네이즈 이어 글로벌 퍼블리셔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게임 히트작은 다함께 차차차,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세븐나이츠, 그리고 레이븐과 마블 퓨처 파이트, 리니지2 레볼루션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넷마블도 참 오래되고 또 유명한 회사인데 계열사랑 자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되게 많이 사업을 확장한 것 같고 사실 저는 넷마블이 1위 할 줄 알았거든요. 아, 정말요? 이 정도 뭐 다음 순위는 어디인지 참 궁금한데 공개 좀 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2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2위는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주식회사 카카오 게임 전문 회사로서 글로벌 멀티 플랫폼 게임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열심히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요. 게임 퍼블리싱과 플랫폼 운영, 게임 개발 등을 아우르고 있는 종합 게임사로서 모바일 게임과 PC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함께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대표작으로는 모바일 게임 프렌즈 마블, 폴 카카오가 있고요. 프렌즈 팝콘, 음향사, 그랜드 체이스 등 다양한 게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검은 사막 북미, 유럽 판권도 함께 가지고 있고 2016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서 누적 350만 명, 누적 2천억 원 매출을 기록한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는 스팀에서도 서비스 중이라고 하고요. 자회사로 카카오 프렌즈 IP 게임을 보유한 게임 전문 개발사 프렌즈 게임즈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기반 카카오 VX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창립 기념일은 2016년 만우절이죠. 4월
1일에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요. 2년 남짓한 시간에 계속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또 사업 분야를 확장하면서 급기야 모 회사의 게임 사업 부문까지 흡수하는 등 매우 빠르게 규모가 커지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2위 만나봤고요.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위 공개해 주시죠. 네, 대망의 1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1위 기업은 바로 넥슨인데요. 1996년 세계 최초의 그래픽 최장수 상용화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한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온라인 게임들을 개발하고 서비스한 업력으로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넥슨 코리아는 활발한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서 다수의 게임 개발사를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그중 일부는 모기업의 매출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넥슨에서는 60여 종의 온라인 게임을 110여 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모바일 게임 산업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사 게임의 IP를 활용한 출판,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출시 등 라이선스 산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7년도 기준으로 중국에서의 수익 덕분에 넥슨의 당기 순이익이 9천억 원 근처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넥슨 코리아 영업이익은 2015년 기준 약 662억 원 정도고요.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66.6%의 구직자들이 꼽았을 정도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1위 넥슨까지 5위까지의 게임 회사들, 취준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임 회사들을 좀 숨가쁘게 알아봤는데 다음 주제는 어떤 게 준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